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마을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손가락 안에 드는 처음인지 잘 몰라서 제가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 와 있는데요. 수원에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안에 르네상스 센터, 아직도 그 이름이 있나요? 네. 예, 르네상스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상철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는 당연히 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진행을 해주시죠. 우리 최준규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사실은 수원 오기 전에 이제 지난번 성남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잠깐 안 계셔서 자, 수원 르네상스 센터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이라고 기관명을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센터는 2011년에 설립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고 2016년 10월까지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이라는 게 설립이 됐는데 말 그대로 수원시 이제 출연 재단이고 그 안에 한 개의 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재단에는 마을 만들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나 도시재생, 주거복지 이렇게 해서 많은 분야의 센터들이 한데 용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기관입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이 중간 지원 조직 형태로 무슨 지원센터 이게 없었잖아요. 네. 속된 말로 대빵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당시에 2011년에 설립할 때 초기부터 저도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마을 만들기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높게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고 아직도 그리워하는 이근호 센터장님 옆에서 일을 배우면서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만들 때만 해도 말씀처럼 전국에 봐도 이런 지원센터가 한 3군데 정도 외에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교과서 같은 이런 논문이나 아니 연구 보고서에나 이렇게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지 사실 누구도 이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3개 센터가 아마 진안하고 강릉하고 안산으로 기억하는데 가까운 순서대로 엄청 괴롭히면서 맨날 배우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조직 체계를 갖췄고요. 다만 이제 수원이 순서로는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행정적인 지원 아까 말씀 주셨던 수원시장님도 그렇고 당시에 이제 부시장님도 그렇고 이제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예산도 많이 이제 투입하고요. 조직 체계도 많이 갖춰서 좀 규모 있게 활동들 할 수 있어서 그런 앞선 센터들이 했던 이야기들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좀 담아서 활동들을 좀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근호 센터님이 대부분 주도하신 일이지만 센터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 안에서 시민단체든 마을 활동가든 이런 분들하고 많은 시간 동안 대화 모임 같은 형태로 내용들을 의제들을 계속 만들어가고요.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세팅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와, 딱 듣다 보니까 3군데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산의 이현선 당시 센터장 아니면 강릉의 권상동 예. 진안의 구자인 네. 이렇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근호 박사 이렇게 되네요. 예. 권상동 센터장과 또 이근호 센터장은 연령대도 비슷하고 해서 아마 거의 친구같이 되게 모든 걸 같이 함께 논의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많이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좀 많이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이근호 어쩌다 보니까 다음 달에 이근호 센터장님 기일이 다가오네요. 아마 수원을 얘기하면서 이근호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좀 뒤로 미루고 강릉의 권상동 센터장님은 한번 여기 출연을 하셨었고 그죠? 네. 구자인 박사님이 남았네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우선 그런 얘기가 들었고요. 르네상스 센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초창기 2011년도 그리고 한 타임을 또 하고 재단으로서의 르네상스 센터 그리고 또 10주년 이후에 르네상스 센터가 있는데
각각 시기마다 이제 1기, 2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기를 3기라고 생각하면 각각 시기마다 특징이 있을까요? 아, 예. 이거 미리 좀 주셨으면 고민을 좀 해봤을 텐데. 대본이 없어요. 네.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예. 없어요. 예. 뭐 아름답게 포장을 하면 10년 동안 꾸준히 해오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제 경기도 센터가 이제 좀 체계를 계속 잡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수원센터만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민간 위탁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형태로 있었던 때는 이제 뭐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의 일부, 뭐 사회적 경제에 가까운 이런 영역들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마을자가 들어가면 웬만한 것들은 이제 센터에서 일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슷하면 다. 예, 역할들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재단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이런 공동체에 좀 집중한,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환경들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도시재생 쪽으로 좀 미루기도 하고 역할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제 경제 영역들은 사회적 경제나 더 심하게는 이제 창업지원센터도 네. 내부의 재단 안에 같이 있어서 그런 쪽에 좀 도움을 받고, 말씀처럼 그 공동체를 어떻게 또 발굴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들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네트워크들을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했던 게 아까 그 불려주신 표에 의한 2기 정도의 현재의 모습들의 고민이고요. 앞으로의 이제 고민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자치에 대한 역할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지역 안에서 특히나 이제 동단위 안에서의 마을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의 전환 속에서 역할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만 안고 있고요. 여전히 사실 뭐 다른 지역, 좀 앞서가는 지역들은 이미 마을센터가 자치 지원까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수원은 좀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좀 고민 중인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 물어볼 게 우선 미래의 이야기들을, 다가올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 아마 3기 주민자치와 관련 마을 공동체 지원 안에서 자치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최인수 박사님께서 또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 전의 이야기,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 공간 지원 체계 안에서 있으면서 그 이후에 활동을 하시는데 되게 큰 자양분이 됐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이후에 이것들이 분화되면서 전문성은 더 높아지고 일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냥 시민들이 보기나 아니면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도 이름은 달리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마을을 이야기하면서 물리적인 공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마을을 이야기하면서 경제를 또 떼놓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렇게 분리되는 것들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자체적으로 센터장님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극복 방안이 있을까요? 아, 예. 질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잘못 다니신 거예요. 예. 사실은 수원이 그 나중에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더 적합했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미 뭐 전국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분화가 좀 되어 있고 전문성들이 각자 더 생기고 있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뭐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건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별도의 영역 속에 이제 수원처럼 재단이라는 이름 속에 각각의 센터를 조금은 독립적인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역할들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좀 융합할 수 있는 우산 같은 이런 역할들을 씌울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별도의 그냥 센터로 둘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하나의 조직, 뭐 제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건 하나의 어찌 보면 이제 기관 안에 하나의 부서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이거든요. 아무리 독립성을 추구하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부서가 아닌 뭐 독립적인 기관처럼 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기관 속에 있는 약간은 딱딱할 수 있는 이런 조직 구조 속에서의 역할이 그냥 뭐 편안하게 그 존처럼 일하면 쉽게 극복되지는 않는,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재단에 대한 궁금증도 수원을 이야기하면 예. 사실 지속가능 도시재단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을 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각 여러 센터들이 있잖아요. 지금 7개 센터가 있나요? 예, 7개 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센터 간에 각각이 독립적인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 협업 같은 것들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협업이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협업센터를 만들어야죠. 어, 8개를 협업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네. 그 협업센터는 협업만 관리해요. 협업지원센터를. 실제로 중간에 그렇게 뭐 통합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의 뭐 팀 단위에서 시도한 적도 있었고요. 사실 그 협업이라는 게 사실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어서 이제 고민스럽긴 한데 그냥 좋은 건 사실 문 열고 그냥 옆방 두드리면 그렇죠. 바로 도시생에 관련된 이야기들 마을 주체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것들을 상담하러 왔을 때 그냥 손잡고 옆방 가면 바로 사경 관련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뭐 별도의 뭐 공문이나 이런 책이 없이도 언제든지 협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큰 장점이에요.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죠. 네. 네.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속가능 도시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그 안에 센터들이 직접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우 대단한데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이게 어쨌든 물리적 거리를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영역에서 저쪽 영역으로 손잡고 가든 아니면 혼자 가든 문을 두들기면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고 그것을 또 하나의 기관 안에든 재단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건 매우 큰 장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아쉬운 면은 뭐 듣기로는 실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물리적 거리감이 좁혀진 거 플러스 약간 화학적인 거리감도 해서 진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가지고 두세 개 센터 같이 결합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델도 좀 보여주면 아마 하고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 좀 못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단위에서 그런 정도의 재단을 통해 가지고 센터들의 협업들을 우리가 거리감을 줄여서 유도하려고 했었던 것은 좀 매우 유의미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큰 이야기들이 중심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수원 정책에 대한 흐름이나 뭐 센터 조직에 대한 이야기 말고 마을 르네상스 센터에서 올해 하고 계신 사업들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시 차원에서 마을 르네상스 센터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건 새로운 분들을 계속 찾고 새로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도 공모 사업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긴 하지만요. 그걸 그래도 좀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좀 센터가 좀 직접 들어가서 주민들의 활동들을 돕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름은 이제 리빙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지역의 문제들을 센터도 이제 같이 마을에 있는 약간은 좀 흩어져 있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좀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들까지 그러니까 지역의 좀 문제도 좀 해결하고 공동체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올해 좀 진행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과정에 이제 뭐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끼다 보니 원했던 성과까지 가지는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여튼 이런 그동안 아주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들 언제까지 공모사업에 의지할 거니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가매면서 주민들을 그 사업비 비용으로 가지고 통제하고 이렇게 할 거냐에 대한 숙제들은 계속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좀 특색 있는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좀 클라우드 펀딩이랑 연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주민들의 활동을 가급적이면 뭐 스스로의 힘 혹은 이제 이런 재정 지원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클라우드 펀딩을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펀딩 오픈이 될 건데요. 현재 한 8개 정도의 공동체 혹은 사회적 경제 뭐 주체 뭐 이런 분들이 활동들을 이제 오픈하고 펀딩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도
그냥 공동체에서 언젠가 이제 중간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좋았던 관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조금 지치기도 하고 이제 비용에 대한 고민들이 자체적으로 좀 있고요. 밖에서 봤을 때 언제까지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숙제도 맞물려 있어서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좀 탈피를 해볼까라는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은 네. 어떤 플랫폼에 태워지나요? 오마이 컴퍼니하고 현재 오마이 진행하고 컴퍼니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고요. 예. 네. 마을 진담이 최근에 네. 구독자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펀딩에 대한 홍보를 다음 예. 달에 오픈을 하실 거면 네네. 펀딩에 대한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네네네. 제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아직 지금 세팅이 안 됐는데 뭐 아마 제가 예상컨대 오마이 컴퍼니 안에 수원시 전용관이라는 게 별도의 이제 창구가 마련될 거고 그 안에서 8개의 나름대로 마을의 가치와 이야기들을 담은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활동, 뭐 이용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리워드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펀딩이 열릴 건데요. 그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이쪽에서 자문을 좀 받아본 결과 초반에 열렸을 때 초반에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일정량을 채우느냐가 성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펀딩 비용이 초반에 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활동가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초를 치는 건 아니고 그 크라우드 펀딩을 예, 예. 8개를 네. 어떻게 선정하셨죠? 혹시 그 공모 방식으로? 예, 근데 원하는 분들은 사실 다 됐어요. 예, 그러면 일종의 현장을 알고 있으니까 네. 수요가 있는 분들에 맞춰서 좀 이렇게 기획처럼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겠네요. 예, 이게 약간 시범 사업 같이 이제 접근한 거고요. 이제 시에서 사실 먼저 다른 쪽 영역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어느 부서가 있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업무 협의하다가 영역 마을 쪽으로 좀 땡겨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가져온 거고 이제 굉장히 좀 급하게 진행돼서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이번 이제 성과가 좀 괜찮으면 이제 뭐 상시로 좀 열어놓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도 뭐 충분히 뭐 어느 지역에서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좀 결과까지 좀 보고 그리고 뭐 나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그냥 마을센터에서 언제든지 이런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뭐 하나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다가 어쨌든 마을과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마을과 또 결합된 용어로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이제 마을 자치. 더 나가면 이제 주민자치. 읍면동의 주민자치 이렇게까지 연결되고 아까 그쪽 부분들도 그냥 고민을 좀 하신다고 이제 고민을 할까 말까 해봐야 되는데 해야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전국에 많은 곳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고민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랄까요? 아니면 뭐 어려운 점? 아니면 뭐 여기 하다 보면 여기서 뭐 생각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뭐 좀 이런 뭐 편하게 한번 말씀 좀 해보시면 그 논의를 잠깐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깊이 사실 고민하지는 못한 주제입니다. 저보다 훨씬 뭐 먼저 고민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냥 이제 마을 공동체 쪽 관점에서 일단 특히나 그것도 현장 중심에서 좀 보면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성장한 분들이 이제 주민자치의 약간 영역에 그쪽에 어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 관점에서 좀 보면 이게 여전히 쉽지 않고 거기에 끼어서 좀 지속적으로 별 이제 갈등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기존에 그래도 주민자치에 그게 좋았든 나빴든 그런 전통을 계속 가지면서 활동하셨던 분과 마을 공동체의 기반에서 새로 성장하고 발굴되기도 하고 이런 관점 속에서 이런 철학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어떻게 융화돼서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치라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게 뭐 아주 깊이 고민은 못 해봤으나 계속 반복되어 왔던 제가 봐왔던 이제 문제로 보이고요. 이것부터 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좀 설계돼도 현장에서 적용하자마자 또 예전과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한번
우리 최준규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아, 제가 그거 방금 제가 어쩌면 방금 해답을 최수 박사한테 찾을 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오기 바로 직전에 어디를 들렸다 그런 게 아니라 지속가능 도시재단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오전에 온라인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칸막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마을 활동을 하면서 우리끼리는 칸막이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도에 얽매이지 마시고 다양한 분들의 고민들을 흡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왔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공동체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치 영역으로 들어가서 원활하게 뭔가를 자리 잡아내거나 그 공동체 활동 자체도 사실 굉장히 지역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이야기 나누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인데 왜 자치 영역 안에서 그 소통과 공감의 능력들이 원활하게 막 이렇게 꽃피우지 못할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최인수 박사님한테 이건 왜 그럴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제도라는 부분들이 현장까지도 나누고 있는 거 아닐까, 주민분들의 마음까지도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가까운 방법들은 사람들이 행정을 바꾸는 게 좀 더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수원시는 저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의 담당 부서가 다르죠? 아, 같습니다. 아, 같은가요? 예. 아,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기회요인 아닌가요? 예, 그래도 뭐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이제 행정에서 담당 부서가 같으니까 이제 행정과 센터가 또 협업을 하시게 되고 행정에서 주민자치 사업을 하면 센터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예, 그래 이제 주민자치로 조금 더 전환을 속도를 내는 게 내년 정도일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늦어지고 있긴 한데요. 네. 전면 전환에 대한 시도들을 계속 하긴 했지만 아마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진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더 센터도 행정의 지원 역할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을 진담을 하면서 과제 하나 도출했습니다. 연구과제. 네. 그래서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좀 어떻게 좀 잘 조금 해답을 찾아야 될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것은 주민자치 읍면동에서 실제 주민자치나 주민자치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다양한 공동체 조직, 주민 조직 또는 이제 직능단체로 표현되는 뭐 보통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지는 조직체, 협의체든 뭐 주민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과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문제도 특히나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 체계를 더 갖고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풀어야 하나의 우리 이제 함께 풀어야 될 과제로 한번 내밀어뒀으면 좋겠고요. 아까 초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박상철 센터장님께서 이쪽 길로 오게 된 주요한 동인이 뭐 따로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근호 전 센터장님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길도 있고 그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뭐 이근호 센터장님을 함께 일한 게 한 3년, 뭐 아주 긴 시간은 또 아니었더라고요. 4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분이신데요. 보면서 느꼈던 건 저는 저분처럼은 못 살겠다라는 거는 계속 느끼면서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닮아가고 싶은 분이긴 하지만 감히 뭐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거 뭐 무슨 뜻인지는 다 만나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가끔 뭐 이제 일을 하다가 혹은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한 번씩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셨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여전히 그렇게 저한테는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근호 센터장님은 수원에서 뭐 큰 족적을 남기기도 했고 지금
마을진담의 경기 프로그램을 전체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첫 이제 이 전신까지 포함하면 경기도에도 공동체의 문을 열어주셨던 큰 족적을 남긴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원 편을 찍으면서 그 이름을 한번 다시 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뭐 마을 르네상스 센터의 직원, 새로 들어오신 직원분이 박상철 센터장님을 보면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문득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근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만약 하나의 문장 아니면 짧게 저렇게 못 살겠다는 말고 이근호는 이런 사람이었다 아니면 마을에 있어서 이런 사람이었다를 딱 하나의 문장으로 짧게 한번 압축적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예, 너무 어려운데요.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적절하게 제가 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문득 든 생각은 거꾸로 좀 정의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이근호는 이근호인 것 같고요. 어느 분과 대화하든 뭐 어느 분과 어떤 일들을 하든 예, 그냥 그 속에 잘 스며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나고 보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상당히 또 많은 뭐 잔소리 같은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다 들어주면서 한마디씩 거들면서 예, 하셨던 것들로 상대방은 이제 마음에 좀 뭐 안정도 찾고 다시 또 활동을 하려는 뭐 용기도 얻으시고 이렇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들을 계속 끼치는 이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근호 센터장을 그때 그렇게 뵙고 저 연구원에 한번 오시게 해서 이제 그 강의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 강의를 뒤에서 다 이렇게 듣고 있었더니 몇 마디만 하시는 말씀이 거기 눈 그렇게 크게 뜨고 있으면 자기가 부담돼서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다음에 전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의 그 대화 모임 같은 데서 또 하시는 말씀들 전국대 같은 데서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절친 중에 하나였던 이 권상동 센터장의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하여튼 10월 되면 가신 지 이제 되는 길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마을을 생각하면서 이근호가 해왔던 그런 것도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천천히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네, 뭐. 여쭤보면 뭐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뭘 해도 10년이 지나오면 굉장히 뭔가 저도 작년에 결혼 10주년이었는데 네, 다행히 코로나 덕분에 무사히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거 안 하고. 네, 근데 마을에 10년을 했던 그리고 10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 센터장님도 팀으로 들어오셔서 여기까지 성장을 하셨고 개인적인 소회도 있을 거고 시 차원의 소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에서의 마을 10년과 관련돼서 뭐 또 아직 못한 얘기가 있으시면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네. 예, 10년 중에 2년은 잠깐 도시재생 현장에 이제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뭐 지난 10년에 수원에서는 뭐 조금은 건방지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긴 합니다. 이런저런 시도 그리고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듣고 행정의 의견 듣고 그 안에서 최선의 길들을 좀 찾으려고 계속 애를 썼던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도 그렇고 뭐 그때는 뭐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고 하긴 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 과정에서 최선의 답을 찾고자 뭐 치열하게 그래도 해왔던 것 같고요. 그 결과 현재 뭐 문제가 다 그럼 해소됐냐 뭐 사실 그런 건 아니어서 10년이 지난 게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을은 뭐 영원히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계속 비슷한 고민 뭐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고수 같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고수 같아 보이면 제가 아쉬운데. 자, 우선 최진규 박사님부터 간단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마을 이야기를 들었던 얘기 초반에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되게 이상적이다 또는 사기꾼 같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마을이란 걸 잘 몰랐을 때. 그런데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아까 계속 또 이어질 거고 사람들이 또 새롭게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또 뭐 공모사업이나 그런 방식들 말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아도 잔잔하게 이어지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와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조직부터 사람부터 이야기들을 추억하고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 너네 도대체 뭘 남겼니?를 물어볼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손에 다시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때까지 활동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가 지나든 우리 대동계라는 마을 활동가들의 아주 자발적인 공식적으로 이제 시민 연구 모임인 대동계라는 모임의 이야기를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성과는 이런 대동계와 같이 마을에서 발견되고 활동들을 시작하고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이런 주민분들, 마을 활동가 분들이 가장 큰 성과일 텐데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한 축은 수원은 좀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는 다른 데는 좀 이렇게 많지 없는 그런 동단위의 조직이 있어요. 뭐 일종의 관변 단체일 수도 있고요. 관변 단체긴 하지만 그렇게 또 관변 단체 같지는 않은 이런 조직이 있어서 물론 자치 영역에 가면 이걸 또 주민자치하고 저 지역사회 보장에 위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숙제긴 하지만 그 협의회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도 여전히 또 좋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영향들을 끼치고 계셔서 또 한 축은 또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도 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종합하면 결국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했고 이분들이 뭐 작든 크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여전히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께 이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 진담이 오랜만에 몇 가지 과제를 남겼네요. 하나는 아까 풀어야 될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또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수원의 시민 연구 모임으로서의 대동계, 그다음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고 하는 문제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도대체 뭐하는 조직이냐라고 하던 그런 시절이 불과 10여 년 전이었었죠. 그때 불과 한 3, 4개 정도의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광역자치단체로 17개 자치단체에 모두 다 이 마을공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226개의 기초지자체 중에도 절반 이상이 이 지원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었습니다. 초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그것을 헤쳐나갔던 수원, 강릉, 안산, 진안의 그런 노력들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진담도 그러한 길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 진담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